안녕하세요. 오타이맨 미국의 소식입니다. 4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이맨. 네, 비트코인이 63,800을 오늘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6만 선을 하한선으로 하여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석 주 동안의 조정 국면을 통과한 비트코인이 오늘 63,80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5월 말까지 7만원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8만까지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거의 일치하게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수요일 새벽 2시경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갑자기 14%가 떨어졌으나 매입이 되지 않는 현상이 1시간 이상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코인에 대한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냥 현 시가와 흐름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회가 그간의 말썽이 많았던 사망자에 대한 유권자 등록 말소를 이번에는 강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간의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사망한 사람의 유권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 조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에서도 항상 말썽이 많았으나 이번에 펜실베니아 주는 주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강제 명령으로 지금 시행하라고 입법을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 감사기라는 정책으로 그간의 9명으로 한정되어 있던 대법원 법관 수를 2배, 3배를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취향에 맞는 좌파 성향의 판사들로 채워서 우파 성향의 판사들을 소수로 전락시켜 급진적인 좌파 성향의 판사들로 법원의 공정성과 법원의 정직성을 해치기 위한 작전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성명서에서 대법원과 그 법관들은 자기들의 한 행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축된 의미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판결은 하지 않겠다고 미룬 것에 대한 많은 서운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상원 원내대표로 있던 미치 매코넬이 선거에 대한 감사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였던 2020년 선거에 대한 서운함을 내포하는 것으로 두 사건이 한 성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섭섭함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9월달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전면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린지 그레함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것은 9.11 테러에 대한 우리의 보험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늦게 미네소타주 브루클린의 돈 라이트라는 20세 흑인 남성이 교통위반 혐의로 경찰의 검문을 받고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을 밀치고 차량으로 도주를 하자 신임 여자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쏜다는 것이 총을 잘못 뽑아서 실제 실탄이 장착된 권총으로 그를 쏘아버렸습니다. 이에 한 브록을 도망가다가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자 많은 흑인 단체들과 흑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소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서를 포위하고 경찰서를 불지르겠다고 위협을 하자 주지사는 즉시 주방위군을 경찰서 주변에 배치하여 보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경찰 공권력에 의한 선량한 시민의 희생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자 미 전국적으로 뉴욕, LA 등 각지에서 흑인단체 및 사회단체에 의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개요의 전말인 것 같으나 오늘 추가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돈 라이스는 실제로 권총 강도 사건으로 수배가 되어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상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하여 해당 관할서인 킴브리 폴터 경관은 오늘부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돈 라이트 가족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꿈도 야무진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입니다. 전 유엔 대사인 니키 헤일리가 오늘 2024년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면 자기는 거기에서 경선 후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항상 어정쩡한 양다리 작전으로 일관해왔던 니키 헤일리가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라고의 힘을 실감한 듯이 2024년도에 자기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미리 자기의 포부를 잡고 있습니다. 눈치는 아주 빠른 대사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전환을 위하여 호르몬을 주사하거나 수술하는 것에 대하여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텍사스에서는 애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성전환을 하기 전에는 부모가 강제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주죠. 애플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로 알려진 대만의 페가트론이라는 회사가 텍사스주에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테슬라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도 생산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 라인을 설계함으로써 미국의 소비자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에 대하여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오늘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세상 민심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전에 수에즈 운하를 6일 동안 막아서 말썽이 되었던 에버그리노 선주에게 수에즈 운하 소유주인 이집트 정부가 9억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9억 달러에는 그간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류지연에 의하여 선박 통과료를 받지 못한 것은 1억 달러에 불과하나 나머지 8억 달러는 정신적인 보상과 또 물류의 일부를 하역을 하여 배를 돌린 다음에 다시 배에다 실은 그 작업비라고 합니다. 멀세디벤즈가 한 번의 충전으로 700km를 갈 수 있는 새로운 전용 전기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EQS라고 명명된 이 차는 한 번의 충전으로 700km를 감으로써 그간의 럭셔리 전기 자동차 시장을 독식하여 왔던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김정은이가 이야기했던 삶은 소대가리가 아닙니다. 월가의 상징인 불입니다. 황소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월가에 가면 이런 소 형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이 소뿔을 잡고 소 코를 만지고 하여 행운을 빌고 있는데 이번에 월가에서 조지 소로스의 OSF, 즉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과 결합을 하여 각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권자 등록 아이디에 대하여 반대 운동을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SF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브레넌 법률회사와 OSF가 합작을 하여 미국의 500대 기업을 거의 압박을 하면서 이번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집권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 자기들이 원하는 입법과 자기들이 원하는 행정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중앙정부 약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즉 국가 공권력의 훼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BLM, 안티파,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주권국가의 주민들의 권리 행사인 선거에 있어서까지 이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회사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 국가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글로벌리스트는 선하지 못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